이동관 씨가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도입할 것 같은데 가짜 뉴스를 가려내서 언론사를 문 닫게 하겠다는 건가요? 말이 됩니까? 비판 언론에 겁을 줘서 비판 기능을 형해화시키겠다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었는데 교수님 그랬습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가장 큰 목적은 위협을 통해 가지고 위축 효과를 얻겠다는 것이죠. 가짜 뉴스라는 건 결국 법적으로 책임을 진다라면 형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형법 301조죠. 그러니까 1항과 2항인데 1항이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고 2항이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인데 그럴 경우 이제 재판을 통해 가지고 허위일 경우 그리고 그것이 악의가 있을 경우에는 뭐 사실관계 같은 경우는 2년 이하의 이제 징역 그 다음에 허위사실권 7년 이하의 징역이긴 한데 문제는 또 310조에서는 언론이 공익 활동을 통해 가지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보도했을 때는 이거는 예외로 치거든요. 미호성 조각사유라고 하는데 사실 이동관 씨가 말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건 불가능한 제도예요. 그런 형법을 고쳐야 되는 거죠. 형법에서 310조를 삭제하거나 아니면 형법 위에 군림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요번에도 이제 지금 신학님 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 이걸 이제 인용 보도한 정정하겠습니다. 인터뷰 아닙니다. 예. 그 내용을 인용 보도한 MBC를 뱉은 여러 언론사 기자들을 또 고발했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 그렇게 고발을 많이 하다 보면 이걸 경찰이 이제 묶어가지고 하나로 별건 수사가 아니라 하나로 묶어서 해주면 되는데 이걸 별건 수사를 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매번 검찰청하고 법원에 다녀야 되고 또 아무래도 위축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2번, 3번 검증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포기하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되는 거죠. 결국 위축 효과를 갖다 주려는 것이고 겁주는 것 이상으로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도겠죠. 김성재 이사 지금 현업에 종사하시기도 하는데 위축 효과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써야 될 기사를 뭐 쓰지 않거나 뭐 그렇게까지 가진 않겠지만 어쨌든 뭐 원스트라이크 아웃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곧 뭐 예를 들어서 시민언론 민들레라든지 이런 대한 매체들 비판 언론에 대해서 뉴스타파에 했던 것처럼 어떤 그런 제재가 칼날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찾아봤어요.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체부에 뭐 가짜뉴스 TF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했고 지난주에 이동관 위원장 얘기 하자마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서울시에서도 인터넷 매체 등록 취소, 발행 정지 이런 거를 검토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신문법을 찾아보니까 인터넷 매체나 신문법 적용을 받으니까 신문법을 찾아봤더니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등록 취소 심의위원회를 이제 열지 않습니까? 근데 등록 취소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발행 정지하고 또 하나가 이제 등록 취소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이렇게 두 가지 걸로 나와 있는데 발행 정지는 이제 이런 거죠. 등록을 해놓고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발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요건이 안 되는 요건이 안 되는 거죠. 네. 또 뭐 발행 이후 뭐 하여튼 시간이 지났는데 한 1년 동안 또 아무것도 내는 게 없으면 이제 등록 취소하는 거고. 네. 그게 이제 그런 조항하고 또 하나는 등록 취소를 법원에 요구할 때 해당하는 조항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발행 목적에 맞지 않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냈을 때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음란한 내용을 했다는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뉴스타파 같은 인터넷 매체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뉴스타파도. 그리고 발행 정지나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는 요건이 하나도 해당이 안 돼요. 네.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인터넷 매체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가 노리고 있는 이런 비판적인 인터넷 매체들이 이런데 거의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 겁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 이런 걸 검토하겠다. 발행 정지니 등록 취소 심의위원회를 열겠다. 이런 거는 위축시키려고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위축시키려고 한다는 것이 결국 언론 종사자들이 이제 자기 검열을 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시도가 좀 효과가 있을 거로 보십니까, 심 교수님? 예. 먼저 정정을 하겠습니다. 301조입니다. 형법 명예훼손은 있죠. 있고 아무래도 사주 입장에서 이제 언론사들 같은 경우는 민들레는 그렇지 않지만 조그만 인터넷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당장 영업이익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광고주를 어떤 식으로 압박할 가능성도 있고 결국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눈치를 보게 되고 안 하는 쪽으로 그리고 아주 편한 그냥 하나만한 보도가 더 늘어나겠죠. 네. 그 지금까지 아니 작년부터 벌써 그 위축 효과가 나타나고 저는 있다라고 보는데 언론계에서요. MBC 그 기자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했고요. 그 전에는 저 비행기 못하게 전용기 못하게 뭐 해버리고 그리고 그 언론사에 대해서 한 게 아니라 기자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압수수색도 막 집에 쳐들어가서 뭐 다 뒤지고 이러니까 제가 이제 후배 기자들을 만나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무서워서 제대로 이거 보도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정말 솔직하게 술 마시고 나서 솔직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인터넷 매체는 그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면서 또 다른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에 곧 그 어떤 그 규제나 압박이나 이런 게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당장 그 매체의 목줄인 거죠. 그게 생명줄인데 그게 이제 끊어져 버리면은 그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럴까봐 걱정하는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댓글창에 우리 회원인 이제 조병래 회원께서 원 스트라이크 겁주려고 하는 말입니다.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댓글 달아주셨는데 법적으로 불가능한 거 맞죠? 정상적으로는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이게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아주 괴롭힐 수 있는 그 네. 가능성 많습니다. 아까 김선재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 등록을 취소하겠다. 등록 취소할 사안은 안 되지만 어떤 식으로든 이게 거리를 찾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선정적이고 뭐 이런 보도들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선정적이라는 그 글자 그대로 포르노그래피에 준하는 것들을 말하지만 그 표현이 포르노그래피에 준한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건 결국은 어떠한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또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겠죠. 네. 충분히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 얘기 하시니까 또 이 얘기 들으면서 자꾸 막 생각이 났어요. 딴 생각을 참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문화일보 생각이 나네요. 그 네. 포르노그래피 네. 과거에 강한 남자. 네, 강한 남자 네. 그리고 또 그 누군가 신아무개 씨 그 누드 네. 사진을 그대로 게재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아, 예. 예, 그거야말로 진짜 선정적이고 네. 뭐 그랬는데도 그 당시는 뭐 그냥 다 뭐 아무런 제재나 이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네. 예, 그 생각이 또 갑자기 났어요. 네. 그러니까 시행령 통치의 피해자가 언론도 될 수 있는 거군요. 네, 뭐 언론은 제일 쉬운 피해자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언론만큼 강하지만 약한 존재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동관 위원장은 야구를 어디서 배웠는지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계속 주장을 하는데, 네. 근데 그것도 그 언론이 또 강하지만 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이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걸 보면 이제 약한 고리만 지금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공영 언론 이건 잡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박문진 이사장 교체하고 또 KBS 이사장 교체하고 하면서 이제 공영 언론을 잡고 그리고 다른 매체들은 예를 들어서 큰 언론사들, 큰 신문사들은 지금 거의 안 건드리고 있잖아요. 뉴스타파 같이 인터넷 매체 이런 작은 매체들만 그 먹잇감으로 삼아서 공격을 하고 있고 이 작은 매체들이 주로 비판적인 대한 언론들이 많은데 이제 타겟을 지금 그렇게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작은 매체들은 사실은 포털에 이게 노출이 되지 않으면 네. 굉장히 그 타격이 크잖아요. 근데 포털까지 지금 잡겠다. 그래서 포털에 그 좌파 매체들이 왜 포털에 뉴스가 노출이 되는지 이거를 들여다보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방통에서 방심위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 약한 매체, 대한 매체, 또 비판 매체들을 완전히 잡아버리겠다. 지금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메이저 페이퍼들은 우군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사실 우리가 보수 기득권 동맹이라고 할 때 그 한 축이 보수 언론 아닙니까? 이미 우군이니까 우리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대부분 지금
이른바 주요 언론사들 한두 군데 빼고는 대부분 다 이 정부의 우군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제로 보도 내용을 보면요. 비판해야 될 부분들, 비판해야 될 시점에 저는 뭐 비판적인 그런 그 보도들 안 나오고요. 사설을 보면은 그 논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전혀 뭐 비판적이지 않고요. 그 미디어 비평 이제 뭐 하다 보면 이제 계속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예를 들어서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저는 이 주요 언론들이 경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이런 것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거의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 정도로 한국 경제가 어렵고 지표가 악화되고 뭐 이러면은 사실은 옛날 뭐 문재인 정부나 이런 민주당 정부 때 같았으면요, 그냥 언론이 뭐 기사로 아주 도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보도 거의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의 뭐 그냥 비판적인 이 정부의 심기를 건드릴 만한 그런 보도는 하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제 기자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성재 에디터가 현장 취재를 한다고 하면은 어떤 기사를 쓰시겠습니까? 사실은 기자 그만둔 지 좀 오래됐다 다시 시작을 해서 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제가 사실은. 근데 일자리 문제도 있고요. 지금 뭐 일부 매체에서 나오고 있는 우리 세수 문제, 재정 문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지금 보도되고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왜곡된 보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 분야 같은 경우는 아니 있는 그대로만 보여줘도 정확한 보도가 되거든요. 객관적으로만 보도를 해줘도 다 드러나는 문제인데 아예 보도를 안 하는 거죠. 그렇게 보도를 해야 될 분야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도 저희 뭐 민들레의 그 외고를 통해서 보여드리긴 했는데 세수가 지금 60조가 올해 이제 부족해질 거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외평기금에서 이거를 때우겠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을 거의 지금 그 주요 언론들은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뭐 하여튼 어떤 걸 취재를 하고 싶으냐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취재할 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취재에서 보도해야 될 지금 문제들이. 이 가짜 뉴스와 더불어 지금 이제 부작이랄까요?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것. 이것도 좀 적절히 명명해서 문제제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네.